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미래, 경기도의 심장, 경기도의원 신정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조금 다른 느낌일 텐데요.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경기도의회가 아닌 경기아트센터에서 현재 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멋지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이 멋진 공간에 도민 여러분들과 정말 멋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주실 네 분의 패널을 모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발품을 팔았는데요. 겨우겨우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측에 계신 우리 김강식 의원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에서 우리 신정현 의원님하고 같이 경기도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기획재정위 소속 김강식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투자추종기관 노동회사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서울에너지공사 노동이사로 있는 최진석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 광주에서 왔습니다. 전남대학에서 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 노동이 행복한 경영, 예술이 행복한 경영을 꿈꾸고 있습니다.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22년차 대금 연주자 어경주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경기아트센터의 노동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의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소개를 했는데 각자 자랑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김강식 의원님은 여기에 처음에 이끌림을 처음 제안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이 자리도 없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 김상봉 교수님은 다수의 노동 칼럼,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노동 칼럼에도 글을 많이 싣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어경준 이사님, 예술 단원 출신으로 노동이사로 좀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또 서울시의 전국의 노동이사들을 이끌고 계신 의장님이시거든요. 왜 이런 자랑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스러워서. 쑥스러워서. 이번에 의회 톡톡의 주제는 바로 노동이사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가려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동이사제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동이사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영진의 노동자의 대표가 발언하고 또 정보도 청구하고 의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사실은 노동이사의 목적인 거 맞죠? 자, 그런 어떤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한다나 이거 참 멋진 것 같은데요. 또 달리 보면은 대립과 갈등이 항상 공존하는 이 경영진의 이사회에서 융화와 협력을 통해 노동자와 경영진을 함께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노동이사제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가? 노동이사제라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한국 사회에서 경영권은 사용자의 독점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이 강하지만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참여자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참여자본주의의 핵심은 기업의 경영 결과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의사결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주장되고 논의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대표로 선출된 노동이사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인데 경영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평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감한 후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양한 목소리를 제시함으로써 기관 내부의 균형과 견제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이사제의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고 왜 필요한지 무슨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지 질문하신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김상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전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현대인의 운명입니다. 네. 매일 우리가 출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터에서는 어때요? 자유롭습니까? 자유롭다고 느끼세요?
돈을 받고 뭔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그 임금료로 매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삶이 정상적인가요? 바람직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 대접 해주자. 라고 하는 운동이 20세기의 온갖 종류의 경제민주화 담론으로 본물처럼 번져나왔고 예.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노동자에게 그야말로 이 사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예. 소수의 이 몫을 주는 것이 첫걸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얘기하자는 거예요. 정작 정치 참여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주어졌지만 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권한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그렇죠. 멀다는 낯설게 느끼는 예, 거죠.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역사를 또 짚어보면서 노동이사제를 바라보니까 노동이사제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서는 작년 5월이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해서 13개의 기관에 노동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약 48% 정도의 비중으로 현재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를 제외하고 국내외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곳이 또 어디가 있을지 또 현황은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요. 현재 6개 시도에 49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되어 활동하시고 있는데 각 시도별 그 현황을 좀 살펴보면 조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2016년 9월 29일 제일 먼저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제가 속해 있는 서울에너지공사를 비롯하여 5개 투자기관 7명의 노동이사님들과 13개 추정기관 16명의 총 23명의 노동이사님들이 활동 중이시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3년의 임기를 마치고 2기의 이사님들이 활동 중인 이사님들도 3분의 노동이사님들이 계십니다. 다음은 그 2017년 11월 15일 날 광주가영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총 5명의 노동이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여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경기도 조례 제정이 2018년 11월 13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문화의 전당 어경준 의장님 외에 14분의 노동이사님이시죠. 노동이사님께서 왕성하게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12월 10일에 인천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총 5분의 노동이사님들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일에 경상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남개발공사 1분의 노동이사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프네요, 2019년도 10월 22일 날 네. 울산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2분의 노동이사님들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 그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기관으로는 부천시와 부산광역시와 충남시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현재 내부 규정을 정비 중에 있어서 예. 아마도 곧 노동이사 제도가 시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노동이사가 뭐냐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법인 기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인이 레갈 퍼슨이에요. 퍼슨이 사람입니다. 그럼 레갈 퍼슨도 법이 인정해 준 건데요. 민간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 주인이 없는 건데 대표만 있습니다. 국가도 주인이 없고 대표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대표권을 주는 게 많은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는 경제민주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첫걸음을 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 성원을 저로서는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합니다. 영미식 자본주의를 우리가 도입했기 때문에 네. 독일은 좀 상대가 아닌 거 아니야? 예. 미국은 어떨까요? 예. 그러면 미국의 경우나 영국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 같이 영미라고 묶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미국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논외로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년 전에 여러분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여성 상원의원 기억하시죠? 네. 이분이 3분의 1을 주는 그 법률을 발의를 했는데 3분의 1이요. 예. 그것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아직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조차
경찰조차도 이제 그런 기운이 일어나는 거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원래는 경로가 조금씩 경제민주주의의 경로가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국유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산업의 국유화를 2차 대전 이후에 추진했던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랐고요. 예. 대륙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독일처럼 2분의 1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턴이 있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한번 쑥 훑어보고 온 느낌인데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3분의 1까지 하려는 법안이 지금 제출된 상태이고 독일은 절반 가까이를 이 사회를 노동자로 절반이야 채우자. 가까이. 예.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또 시민들이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노조도 있고 노동이사도 있고 결국 기업 다 노동자들이 다 그냥 뭐 이런 표현 쓰면서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짧게 한번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게 노동이사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일반 노동자가 사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게 규정과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권의 일부를 종업원들한테 줌으로써 예. 노동이 보호받고 그걸 통해서 다시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경준 아니 전인석 의장님께서 예. 죄송합니다. 두분 의장님들께서 네.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해 주실 그러게요. 한번 의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동조합과 노동사의 관계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노동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비슷한 공감이 있는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현실적인 배경과 지원을 가지고 효과적인 활동을 해야만 회사 내에서 또 이 사회 내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광식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노동자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들에 대한 좀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그런 우려들을 아직 뭐 노동이사제가 도입돼서 어떻게 됐는지 평가받기는 아직 분석하고 하기는 좀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우려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서울에서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느냐 공공 분야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그럼 노동이사들이 그 지금 흔하게 얘기하고 있던 노사의 분쟁 뭐 이런 것들 주도하고 아니면 기득권에 대한 부분을 지키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느냐라는 것들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그런 거는 딱히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우에 불과하지 않았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근데 오히려 더 안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게 너무 걱정해가지고 앞서서 안 될 거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만 갖고 하는 건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예. 드려도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훨씬 더 좋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갈등 비용을 훨씬 더 줄였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또 다른 하나는 도리어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노동이사 제도가 아직은 첫걸음이기 때문에 권한이 그렇게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노동이사 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권한을 키워주는 것. 네, 그게 그 어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예. 운용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기업, 예. 공공기관의 경쟁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노동이사 분들에게 이제는 조금 더 많은 권한을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영에 대한 결정 권한을 함께 나눠 갖는 그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도 경영 네. 층에서는 아주 큰 것 같은데 또 일선에서 가장 많이 경험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이 경기도에서 실제로 그런 어떤 불신들 니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는 불신들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노동이사로서 네. 일단 저도 경기도민이고 예. 일단 단체장에게 도민이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근데 그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그 정해져 있는 단체장이 다시 기관장에게 제한적으로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장은
노동자들에게 지시를 하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다라고 해왔던 것을 네. 이제 노동자가 노동이사 이사회를 참여함으로써 소통과 견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사회가 뭐 10명에서 20명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기관장의 뜻대로 충분히 운영이 된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종의 주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노동이사의 역할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동이사제를 잘 지켜내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두 분 의장님께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좋습니다. 이제 한마디씩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나에게 노동이사제란 무엇인가를 한마디씩 딱 할 겁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씩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부터 한 분씩 이렇게 좀 해주시죠. 우리 먼저 의장님, 나에게 노동이사제란? 나에게 노동이사란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좋습니다. 예, 저에게 노동이사제는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입니다.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 네, 의장님. 나에게 노동이사제란 열정과 노력이다. 열정과 노력. 김강식 의원님. 이게 마지막으로 하니까 불리하네요. 아니 저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예. 이게 노동이사라는 거는 경제민주주의다라는 부분들로 저도 공감합니다. 노동이사제는 경제민주주의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노동이사제는 살맛 나는 기업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네,